안녕하세요, 알파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빨간 내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기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의 3년 다이어리입니다. 좀 꼬질꼬질해졌고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 정도 써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뭘 쓰냐면요. 저만의 이야기를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아기와의 일화를 씁니다. 육아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육아일기는 제가 영상으로 꼭 한번 이야기 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왜 제가 이 3년 다이어리를 적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적는지, 어떻게 적는지 제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육아 다이어리까진 아니어도 아기에게 자그마한 크리스마스 카드 정도 쓰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일기를 쓰냐? 이것은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내 자식이 어떻게 크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내린 어떤 저만의 결론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제가 어린 시절에 우연하게 봤던 저희 엄마의 육아일기를 봤었을 때 느꼈던 어떤 감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다이어리가 막 낱장이 흩어져가지고 막 찢어져서 나뒹굴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는 약간 이런 예쁜 글씨로 막 저랑 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엄마가 좀 좌절하고 막 그러는 이야기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정도였는데도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물론 그때도 사랑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을 향해 간 게 아니라 이제 중반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도 엄마한테 막 맨날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뒷전이지! 맨날 이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레파토리가 있는데, 이 영상으로서 밝혀지겠네요. 사실 첫째 아이였던 저를 훨씬 더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답니다. 아무튼 저도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나도 나의 아기에게 나의 육아일기를 선물로 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기는 아마도 제 아기가 이제 삶의 시련을 겪어 나갈 때쯤, 뭐 중딩, 고딩 이때쯤 이렇게 스리슬쩍 선물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적냐입니다. 보통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적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하도 요즘 많이 찍으니까 스마트폰 사진으로 사실 그날 뭘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이게 언제였지? 이날 뭐 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일기가 좀 그거를 훨씬 보완을 해준달까요?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나 장면을 쓰고 거기에 따른 나의 어떤 감정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을 주로 적는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기가 처음 발걸음을 뗐던 뭐 그런 때의 저의 기쁨, 아기가 막 처음으로 춤췄던 날, 온 가족이 까르르 웃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적냐로 넘어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기한테 편지를 쓰듯이 씁니다. 그 아기가 지금 요 2살 요런 아기가 아니고 시련을 맞닥뜨릴 중딩 고딩 다리털이 숭숭 났을 청소년에게 이제 쓰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느껴가잖아요. 아기 때는 진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거의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노래가 절로 나오는 자아가 컸던 그 시기를 지나서 내가 정말 작고 하찮은 존재구나 깨달아 가게 되는데, 근데 살면서 가끔은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서만큼은 저희 아기에게 너 최고고 너 진짜 짱이고 너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편지를 쓰듯이 일기를 쓰게 됐어요. 그 다음은 언제 쓰냐? 생각날 때 유쾌하고 고요한 밤에 씁니다. 일기라는 것이 날일, 기록할 기, 매일매일의 기록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영상 켜자마자 일기? 난 일기랑은 안 맞아 하면서 이제 뒤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일기를 몰아서 정말 잘 썼던 사람이었고요. 육아일기를 쓰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정말 안 밀리고 쓸 때도 있는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밀렸다가 몰아서 쓰고, 정말 길게는 막 2주, 3주씩 밀려가지고 몰아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걸 처음 제가 다이어리를 사서 쓰던 때는 정말 좀 의욕이 또 차가지고 맨날 썼는데 점점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이 거창한 플랜이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좌절을 하다가, 아니야 밀리면 어때? 그냥 밀려도 그냥 쓰자, 밀려도 꾸준히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밀리면 밀리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기억이 정말 금방 휘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은 키워드나 뭐 한 문장 이 정도라도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사실 며칠 지났을 때는 이게 그 감정을 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려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은 곳곳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합니다. 그리고 또 육아 일기를 쓰니까 좋은 점, 현실의 육아에 나만의 필터를 끼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육아라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A의 장면을 떠올린다 했을 때 그 A의 장면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100명의 해석이 다 다를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저만의 해석을 하고 저만의 필터를 씌우는 거죠. 다만 이제 아기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이다 보니 좀 뽀샤시하고 그런 필터를 씌우게 된다. 어쩌면 기억의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은 게 조작을 함으로써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이 육아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어떤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던 거를 나 혼자 좀 생각하고 나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SNS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다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종이에다 글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좀 써보려고 해도 일단 들어가서 시작하는데 한 세월이 걸려요. 왜냐면 막 또 카톡 확인해야 되지, 유튜브 또 들어가서 영상 몇 개 봐야 되지 이러기 때문에 그냥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제 스스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게 이 채널에서 제가 사업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뭔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술 분야의 클래스들을 선생님과 학생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했었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로 이제 글쓰기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지신 신춘문예 당선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클래스 기획해서 막 글쓰기 해라, 글쓰기 이렇게 좋다 막 이러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할 때는 오히려 글을 안 쓰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만두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일기를 막 쓰면서 남들한테 한번 써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글쓰기 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삶을 한 개인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누군가 저에게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뭐 밥이나 호텔 뷔페도 내가 못 먹는 나에게 알러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지 그 다음에서야 이제 나에게 맞는 삶,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글쓰기가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육아를 하면서는 제 2의 삶이 열렸다 싶을 정도로 정말 나도 몰랐던,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도 기록해보고 또 나랑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우리 아기에게 또 나중에 든든한 자산이 될 어떤 선물까지 마련이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장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일기가 되겠죠?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모쪼록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육아하시는 그리고 육아 안 하셔도 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